안녕하세요. 약사랑 유기화학의 박엘리 약사입니다. 15강은 유기반응의 이해에 관한 강의입니다. 첫 번째, 유기반응식을 써보겠습니다. 1. 반응 화살표를 중심으로 왼쪽에 반응물을, 오른쪽에 생성물을 씁니다. 2. 유기화합물과 반응하는 시약은 A처럼 반응식의 왼쪽에 쓰기도 하며 B처럼 화살표 위 또는 아래에도 쓸 수 있습니다. 3. 유기반응에서는 주요 성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용매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표기한다면 화살표 위 또는 아래에 표기하죠. 4. 반응을 진행하기 위해서 빛 또는 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빛은 빛 에너지를 나타내는 플랑크 상수의 진동수를 곱한 HV로 표기하고 열은 삼각형으로 나타냅니다. 예시를 보면 반응물은 사이클로헥세인이고 Br2는 유기화합물과 반응하는 시약입니다. 그리고 브롬이 생긴 오른쪽 물질은 생성물이에요. 이때 빛 또는 열이 반응에 필요하다는 표시가 있어요. 반응 용매는 이렇게 화살표 아래에 쓸 수 있습니다. CCl4가 용매로 쓰였죠. 유기반응을 여러 단계로 나눠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단계 반응 종료 후에 다음 단계가 차례로 진행됩니다. 시약이 동시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투입되는 거예요. 아세톤에 CH3MgBr인 시약을 넣고 반응이 일어난 후에 그 다음에 물을 넣는 것이죠. 여기서 CH3MgBr은 그리나드 또는 그리냐르 시약이라고 유기화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시약인데요. 뒷강의에서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 오늘은 그리나드 시약이라는 것이 있다라고만 기억해 주세요. 생성물로 알코올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유기 생성물에는 포함되지 않은 무기 부산물이 나오는데요. 이 반응에서는 HO, MgBr이네요. 우리는 유기 반응에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무기 부산물은 잘 생략이 됩니다. 두 번째, 유기 반응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각각 반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강의에서 배울 예정이고 오늘은 전체적인 유기 반응의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머릿속에 큰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먼저 취한 반응입니다. 취한 반응이란 한 원자가 다른 원자로 취한되는 반응인데요. 교체된다고 보면 돼요. 이 반응은 동일한 탄소에 연결된 시그마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시그마 결합이 생성되는 것이에요. 여기 G가 Y로 교체가 되었죠? 수소이거나 탄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더 큰 헤테로 원자일 때 취한 반응이 흔하게 일어나요. 예시를 보면 여기 염소가 수산화이온으로 교체된 것이 보이죠? 취한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거 반응은 출발물의 원소가 제거되고 파이 결합이 생성되는 반응인데요. 두 개의 시그마 결합이 끊어지고 한 개의 파이 결합이 생성되죠. 이렇게 하나는 수소, 하나는 탄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더 큰 원자일 때 잘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첨가 반응은 원소가 출발물에 첨가되는 반응입니다. 추가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한 개의 파이 결합이 끊어지고 두 개의 시그마 결합이 생성됩니다. 제거 반응과 반대죠. 예제를 통해 반응들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A. 차이점은 이 부분인데요. OH와 수소가 이중결합으로 바뀌었어요. 두 개의 시그마 결합이 끊어지고 한 개의 파이 결합이 생겼죠? 그리고 두 개의 시그마 결합이 끊어지면서 원소가 제거되었어요.
이런 반응을 제거 반응이라고 합니다. B. CH3Br 플러스 KOH가 CH3OH 플러스 KBr이 되었어요. 여기 브롬이 수산화기로 바뀌었죠? 이렇게 원소가 교체가 된 반응을 치환 반응이라고 합니다. C. 탄소 산소 이중 결합이 OH 단일 결합으로 바뀌었습니다. 파이 결합이 끊어지고 두 개의 시그마 결합이 생겼어요. 수소는 여기 숨어 있죠? 이렇게 원소가 추가된 반응을 첨가 반응이라고 합니다. 유기화학에서는 주로 탄소, 산소, 질소와 같은 이주기 원소에서의 반응을 배운다고 했어요. 반응은 원소들끼리 연결되고 분리되는 것이고요. 원소들끼리 연결되는 것이 결합이 생성되는 것이고 분리되는 것이 결합이 끊어지는 것이겠죠. 반응 메커니즘이란 출발물이 생성물로 변하는 동안 어떻게 화학결합이 끊어지고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나타낸 것입니다. 반응은 한 단계 혹은 여러 단계가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단일 단계 반응은 출발물이 직접 생성물로 바뀌는 반응입니다. 다단계 반응은 두 단계 이상으로 일어나는데 반응 중간체라고 불리는 불안정한 중간체로 바뀐 후 생성물을 생성합니다. 결합이 끊어지는 분리 과정부터 보겠습니다. 결합이 분리될 때는 균등하게 분리될 수도 불균등하게 분리될 수도 있는데요. 균등하게 분리되면 균일 분해, 불균등하게 분리되면 불균일 분해라고 합니다. 균일 분해란 결합전자가 두 원자 사이에서 균등하게 나누어지면서 결합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전자 한 개씩을 균등하게 가져가죠. 이때 반쪽 머리 구분 화살표로 전자 한 개씩을 이동시킬 수 있어요. 불균일 분해란 결합전자가 두 원자 사이에서 불균등하게 나누어지면서 결합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전자 두 개가 모두 이동합니다. 이때 구분 화살표를 이용해서 전자 두 개를 이동시켜요. 이번에는 결합이 생성되는 과정을 알아볼게요. 결합이 생성되는 것도 분리되는 것처럼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두 개의 라디칼이 전자 한 개씩 제공하여 두 개의 전자로 결합을 생성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음전하를 띤 이온이 전자 두 개를 모두 제공하여 결합을 생성하죠. 이렇게 결합이 생성될 때는 항상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결합을 형성해서 낮은 에너지, 즉 더 안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유기반응에서 쓰는 화살표의 종류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반응 화살표는 화학 반응에서 출발물과 생성물 사이에 그려지죠. 쌍방향 반응 화살표는 출발물과 생성물이 평형 반응일 때 사용하고요. 양쪽 머리 화살표는 공명 구조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구분머리 화살표는 전자쌍, 즉 전자 두 개의 이동을 표현하고요. 반쪽 머리 구분 화살표는 한 개의 전자 이동을 나타냅니다. 이번에는 반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응은 반응의 평형을 통해 반응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알 수 있고 반응 속도를 통해 반응이 느린지 빠른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응의 표현 부분은 일반화학에서 자세히 배우기 때문에 유기화학 반응에 필요한 개념들만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에 전체 에너지 변화를 깁스 자유에너지 변화, 델타 G라고 부릅니다.
델타 G는 생성물의 자유에너지에서 반응물의 자유에너지를 뺀 값인데요. 식을 보면 자유에너지와 평형상수의 부호가 반대죠. 화학 반응은 안정한 상태가 되길 원한다. 그리고 안정하다는 것은 낮은 에너지 상태라고 했습니다. 생성물 자유에너지가 반응물 자유에너지보다 작으면 생성물이 더 안정하므로 생성물이 생기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되죠. 즉, 자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델타 G가 0보다 작고 평형상수가 1보다 클 때 생성물이 생성되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되는 거예요. 반면에 반응물 자유에너지가 생성물 자유에너지보다 작으면 델타 G가 0보다 크고 평형상수가 1보다 작아요. 평형이 반응물 쪽으로 기웁니다. 즉, 자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두 번째, 자유에너지 변화는 엔탈피 변화와 엔트로피 변화에 의존하는데요. 델타 H는 결합 에너지의 변화를 의미하고 델타 S는 무질서의 변화를 나타내죠. 유기화학에서 중요한 건 결합 해리 에너지입니다. 결합 해리 에너지는 공유결합의 균일 분해에 필요한 에너지인데요. 결합 해리 에너지는 엔탈피 변화로 나타낼 수 있어요. 델타 H가 양수이면 에너지는 흡수되고 흡열 반응이고 델타 H가 음수일 때 에너지는 방출되며 발열 반응입니다. 결합의 해리, 즉 결합을 분리하는 것은 결합한 원소들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에너지가 흡수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합 해리 에너지는 항상 양수이고 균일 분해는 항상 흡열 반응입니다. 반대로 결합의 생성은 홀로 존재할 때보다 더 안정해지며 그래서 항상 에너지를 방출하므로 그 반응은 항상 발열 반응입니다. 결합 해리 에너지는 결합이 해리될 때, 즉 분리할 때 필요한 에너지죠. 결합 세기가 강할수록 잘 분리가 안 되므로 결합 해리 에너지는 커집니다. 주기율표의 같은 쪽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결합의 길이가 짧아져 결합 세기가 강해지죠. 즉 결합 해리 에너지가 커집니다. 이번에는 반응이 빠르게 또는 느리게 진행되는지 표현할 수 있는 반응 속도에 대해서 볼게요. 우선 에너지 도표를 보면 여기가 반응물, 제일 높은 것이 전이 상태, 여기는 생성물이에요. 활성화 에너지는 전이 상태와 반응물 간의 에너지 차이입니다.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 위해 뛰어넘어야 할 에너지 장벽이죠. 이 장벽이 높으면 당연히 느릴 거예요. 반대로 장벽이 낮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으니 빠르게 반응할 거고요. 반응 속도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반응 속도는 반응 속도 상수 곱하기 반응물 농도로 구합니다. 빠른 반응은 반응 속도 상수가 크고 느린 반응은 반응 속도 상수가 작아요. 일반화학에서 반응 속도론 단원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반응 속도론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일반화학에서 꼭 복습해 주세요. 유기반응에서는 앞으로 배울 친핵성 치환 반응과 제거 반응에서 반응의 과정이 1차 또는 2차 반응으로 진행되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각 1차, 2차 반응으로 유기화학 반응이 진행될 때 특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기화학에서는 반응 속도를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는 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을 반응 속도론적 관점에서 배우게 된다 정도만 지금은 아시면 충분합니다. 유기화학에서 반응 속도론적 관점은 친핵성 치환 반응, 제거 반응 단원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기반응의 이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유기반응식을 쓰는 방법은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화살표를 그리고 시약은 반응식의 왼쪽 또는 화살표 위 또는 아래에 표기할 수 있어요. 용매는 자주 생략이 되며 HV는 빛, 삼각형은 열을 나타냅니다. 유기반응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봤는데요. 시한 반응, 제거 반응, 첨가 반응이 있어요. 반응 메커니즘에서 결합의 분리와 생성의 과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균일하게 또는 불균일하게 결합이 분리될 수도 생성될 수도 있었죠. 반응의 표현에서는 반응의 평형을 통해 반응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나타낼 수 있었어요. 반응은 안정한 쪽, 즉 낮은 에너지 쪽으로 진행된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결합이 균일하게 분리될 때 필요한 결합 해리 에너지는 에너지가 필요해서 양수입니다. 반응의 빠르기를 반응 속도로 나타냈고요. 반응 속도는 반응 속도 상수와 반응물 농도에 의존하며 2차, 1차 반응식으로 반응 속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고요. 다음 강의부터 본격적으로 유기반응의 기본인 친핵성 취한 반응 그리고 제거 반응에 대해 배워볼게요.